서울의 등불 아래 드리운 밤의 그림자. 서울의 밤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 화려하게 물든 대로에는 사랑과 야망,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고 각자의 이야기들이 불빛 따라 흘러간다. 하지만 화려함의 끝자락, 빛이 닿지 않는 골목 어귀에는 서늘한 정적과 알 수 없는 기운이 응축되어 있다. 대낮에는 분주한 거리조차 밤이 찾아오면 뭔가 달라진다. 누군가는 이 도시의 밤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지만 누군가는 짙은 그림자 속에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잠식당한다. 낮 동안 길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발걸음과 상인의 외침은 저 멀리 사라지고 정적과 어둠이 서울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한다. 출입문이 모두 닫힌 낡은 건물 사이로 바람이 일렁이며 오래된 사연과 비밀들을 조용히 훔쳐간다. 바쁘게 움직이던 시계바늘도 밤이 깊어지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듯하고 고요함 속에서 가끔 들리는 발소리, 멀리서 울려 퍼지는 응급차 사이렌, 그리고 누군가의 흐느낌 같은 미묘한 소리가 공기를 파고든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하늘에는 뿌연 방무가 낮게 내려앉고 그 아래로 넌사인이 깜빡거린다. 이불을 덮은 채 불안한 잠에 들려는 사람들, 이른 새벽까지 일터를 지키는 누군가, 그리고 도시의 구석구석에서는 세상을 떠났거나 잊힌 이들의 기억과 한이 미묘하게 교차한다. 때때로 담담해 보이는 벽에 얼룩이나 오래된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조차 낯설어진다. 이런 밤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현실과 환상이 한순간에 겹쳐지는 듯한 몽롱한 긴장감이 서린다. 특히 병원 뒷마당, 오래된 공동주택 골목, 그리고 한밤에 텅 빈 버스 정류장에 서면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엄습한다. 어릴 적부터 전해 들은 무수한 전설과 소문, 한밤중에 우는 신부의 혼, 버려진 아파트에서 들려온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또는 택시기사가 태운 손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실제로 벌어질 것만 같은 현실감으로 물든다. 서울의 밤은 그저 휴식과 휴식 혹은 낭만의 시간이 아니다. 빛과 그림자가 똑같은 힘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그 틈 사이로 오래된 추억과 깊은 슬픔,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스며나온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이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의 밤이 주는 묘한 설렘과 불안, 아득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품고 살아간다. 그 광활한 대로와 굽이진 골목, 오래된 담장과 빛바랜 벽 사이로 밤이 지나가는 순간마다 누군가의 숨결과 발자국, 그리고 간절한 외침이 조용히 쌓여간다. 서울의 등불이 아무리 환하게 켜져도 그 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과 슬픔, 그리고 오랜 세월 숨어있던 음울한 영혼들이 나직이 속삭이고 있다. 구로구 식자재 배달원 혜진의 일상과 꿈 혜진은 서울 구로구의 작은 골목마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따뜻한 미소의 혜진 씨라고 불렀고,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의 오토바이 소리는 동네의 하루를 깨우는 알람과도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란 혜진은 구로의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 거친 벽화, 그리고 오래된 시장의 냄새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혜진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됐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무거운 박스를 싣고 출발하는 오토바이 뒤에는 그녀의 피곤한 어깨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설렘이 함께 실려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쉴 틈 없이 일하며 뱃속 아이와 둘만의 삶을 꿈꾸던 혜진은 힘겹지만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마음 한 구석에 간직했다. 그녀가 배달하는 고기, 채소, 두부 한 모, 김치 한 통에는 단순한 식자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물건들은 각 가정의 식탁 위에 오르고 하루의 피곤을 위로해주는 온기와도 같았다. 그래서일까, 혜진은 항상 빠짐없이 인사하고 손님들의 안부를 챙겼다. 시장의 할머니, 퇴근길에 들르는 청년,
방금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까지 구로의 모든 사람들이 혜진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녀도 그들 모두에게 특별한 정을 느꼈다. 배달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단함과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차림으로도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조금만 더 견디면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내일이 올 거야 라는 다짐이 있었다. 휴식 없는 날들이 이어져도 찬바람을 맞는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유였다. 혜진이 특별히 소중하게 여긴 것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하던 시장 상인들과의 작은 모임이었다. 그녀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고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힘을 느꼈다. 막달에 들어선 그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건네는 이웃들의 따뜻한 눈빛은 때로 친정집보다 더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혜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아이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기도가 매일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 때로는 차가운 이슬과 어둠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렇기에 혜진은 늘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오늘도 우리 아기와 무사히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라고 조용히 기도하곤 했다. 그녀의 오토바이와 함께 구로를 누비는 삶,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웃들과의 인연, 찬란한 꿈과 눈물, 소소한 행복과 고단함, 모두가 혜진이라는 이름 아래에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그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들이 언젠가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진 뒤에야 소중함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운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싸늘한 바람은 혜진의 옷자락을 조용히 흔들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음에도 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출발하기 전 방 안에 잠깐 멈춰 섰을 때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온 듯했다. 조심해, 혜진아. 이내 사라진 메아리처럼 아득했으나 그녀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구로의 시장 골목을 지나 넓은 도로가 나오자 일상은 이내 분주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순간 갑자기 세상의 소음이 몽땅 사라지는 듯했다. 버스의 엔진 소리, 시장의 왁자지껄한 외침, 심지어 바람 부는 소리마저 모두 멎은 듯 마치 시간의 틈새에 빠진 기분이었다. 오직 혜진의 심장 박동 소리와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낮은 음성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아가야, 기다려. 곧 엄마가 올 거야. 신호가 바뀌고 혜진이 출발하려는 찰나 눈앞에 번쩍이는 하얀 빛이 시야를 휘감았다. 동시에 맞은편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트럭이 다가오며 시계 바늘이 끊어진 듯 세상이 흔들렸다. 공중에 뜬 몸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혜진은 낯선 냄새와 차가운 감촉,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 자신을 감싸는 감각을 느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와 멀리서 그리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괜찮아. 미안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도움의 외침과 상인들의 놀란 비명,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도 혜진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평화로우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아늑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의 몸이 도로 위에 누워 있는데도 어쩐지 투명한 누군가가 곁을 지켜주고 있는 느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기 손이 손가락을 살포시 잡아보는 따스한 감촉. 세계와 현실이 희미해지고 시간은 점점 더 늦춰지는 것만 같았다. 그때 허공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미묘하면서도 애절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가장 소중한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 목소리에 기묘하게 안도하면서도 혜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더 품에 안았다.
응급차가 출동하며 도시가 소란을 되찾았지만 구로 거리 곳곳에는 그날 아침의 정적과 슬픔, 그리고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오래도록 남았다. 그 뒤로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던 일부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친 거리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혹은 희미한 자장가, 멜로디를 들었다고 속삭였다. 아무도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언젠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이 거리를 조용히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하루로 돌아갔다. 비극적인 이별의 순간 병원 응급실에는 붉은 조명과 긴장감이 가득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숨막히는 시간과 싸웠지만 혜진과 뱃속의 아기는 결국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가족과 이웃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말을 잃었다. 혜진의 작은 몸은 하얀 천으로 곱게 감싸였고 신음하듯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천천히 꺼져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의사의 조용한 한마디가 공기중을 파고들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슬픔에 젖은 남동생은 바라보던 창밖 하늘이 오늘따라 더욱 어둡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혜진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눈물은 소리 없는 울부짖음과도 같았고 병실엔 깊은 한이 맴돌았다. 출입문 너머 복대는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여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황망이 전해진 비보는 곧 시장과 골목 어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평소 활짝 웃던 혜진의 얼굴이 모두의 기억에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장례식이 열리는 날 작은 아파트 거실은 조용히 커다란 슬픔에 잠겼다. 검은 옷을 차려입은 이웃들과 상인들이 집 앞에서 국화꽃과 따스한 쪽지를 두고 갔다. 영정사진 속 혜진의 미소는 누구에게나 깊은 고요와 아픔을 남겼다. 향이 피어오르는 동안 하얀 국화와 함께 놓인 작은 베이비 슈즈 한 쌍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며왔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 창밖에서 희미한 바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자주 사용하던 오토바이 헬멧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이웃 어르신은 이렇게 착실하게 살던 사람이 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린아이는 혜진이 항상 주던 간식을 찾으며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장 골목 어디서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던 혜진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도시는 다시 평소의 분주함을 되찾았으나 그날 이후 구로의 밤에는 어디선가 깊은 그리움과 슬픈 빈자리의 기운이 서서히 번져나갔다. 아스라한 달빛 아래 그녀의 삶과 비극적인 이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병원에서 처참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구로구는 차가운 저녁 어둠과 함께 섬뜩한 적막에 휩싸였다. 의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혜진과 그녀의 뱃속 아기는 그 긴 싸움을 넘어서지 못했다. 작은 아파트로 운구된 그녀의 유해는 하얀 국화와 은은한 촛불에 둘러싸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불길하게 바람이 속삭였고 어머니의 한 맺힌 통곡 위로 알 수 없는 기이한 한숨소리가 엷게 뒤섞였다. 남동생은 한밤중 귀게 울리는 여린 발자국 소리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자정이 넘어서도 누군가 문 밖에서 저주듯 이름을 부르는 환청에 시달렸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이상하게도 집안 곳곳에 차가운 공기가 감돌며 누가 곁에서 지켜보는 느낌에 모두가 몸을 떨었다. 어린 조카는 빈 방을 가리키며 고모가 나보고 있어 라며 흐느꼈고 양초 불빛은 종종 이유 없이 살랑거리거나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서 뒤척이다가 누군가 이불을 살며시 만지는 기척과 함께 꿈에 혜진이 나타나 엄마, 나 아직 집에 있어요 라고 울먹임을 들었다고 했다. 밖에서는 한밤에 비가 조용히 내렸고 거리를 지나는 이웃들은 혜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냉기에 괜히 옷깃을 여몄다. 고요한 그 밤, 아득한 슬픔과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오랫동안 집과 골목, 온 가족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장례식 밤, 이상한 택시 장례식이 한창이던 그 밤, 어둠은 도시를 묵직하게 감쌌다. 슬픔이 가득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국화꽃 향과 촛불의 은은한 연기가 조용히 퍼지고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희미한 속삭임과 섞여 머물렀다. 그 시각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은색 택시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택시기사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은 채 이곳까지 이끌려온 듯한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메마른 손으로 계속해서 뒷좌석 문고리를 만지작거렸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 속 택시 내부는 알 수 없는 냉기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영수의 귓가에 바람 타고 번지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계절을 건너온 듯 흐릿했고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는 여인의 애절함이 실려 있었다. 영수는 자신의 오한과 식은땀을 느낄 새도 없이 자동 인형처럼 문을 열고는 그저 뒷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다는 환청 속에 시동을 걸었다. 뒤로 힐끗 보았을 때 희미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뒷유리에 비치는 실루엣은 때론 뚜렷하게, 때론 안개처럼 흐려지곤 했다. 택시는 밤하늘의 별빛과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한 채 장례식장이 있는 아파트로 조용히 다가갔다. 영수는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의지로 핸들을 돌리는 듯한 이질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그는 도망칠 수 없었고 길가의 가로수와 불빛들이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듯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에 사로잡혔다.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을 때 영수는 다시 미세한 속삭임을 들었다. 잠시 기다릴 수 있나요? 금방 다녀올게요.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지만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미묘한 소리와 함께 차 안에 미약한 방향제 냄새가 스쳤다. 영수는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차 안에 머물다 천천히 차창 밖을 보았다. 아파트 입구에 하얀 수의를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서 있었고 그녀 곁에는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한순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땐 이미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내내 영수는 차량 내부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낮은 한숨, 희미한 자장가 소리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주변 사람들은 영수가 겪은 기이한 체험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는 사건 이후 오랫동안 불면증과 두근거림, 문득문득 느껴지는 이명에 시달렸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영수의 뇌리엔 자꾸만 그 밤의 비현실적인 운행, 뒷좌석을 스치는 하얀 그림자,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는 애틋한 사연이 떠올랐다. 도시의 끝없는 불빛 속에서도 그는 종종 차량 사이 거울에 얼핏 비치는 여인과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라 어느 영혼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다는 섬뜩한 사실에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후로도 구로구 주변 사람들은 심야에 홀연히 멈춰선 택시, 그리고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뒷좌석에서 식은 바람이 불어오는 현상을 이따금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그 밤, 한 영혼은 정말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을까? 누군가의 깊은 한과 그리움이 남긴 흔적은 오랜 시간 동안 구로의 밤 공기에 남아 퍼져갔다. 도시의 밤이 깊어질수록 구로구의 오래된 골목마다 그 밤의 기이한 택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은근히 퍼져갔다. 시장의 노점상들 사이에서는 저녁 늦게 택시를 혼자 타지 말라는 경계가 속삭임처럼 번지고 아이들은 학교 앞 분식집에서 택시 유리창에 비치는 하얀 그림자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다. 아파트 단지의 어르신들은 밤마다 베란다 밖 거리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혜진이 돌아온다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담배 연기 속에 털어놓았고 젊은 부부들은 으슥한 저녁 귀갓길마다 등 뒤를 불안하게 돌아보았다. 몇몇 이웃은 장례식 후 며칠 동안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갑자기 울리는 아이 울음소리, 고요한 정적을 깨는 본 적 없는 여인의 낮은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어린아이를 둔 집에서는 유난히 아기가 밤마다 쉽게 깨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 흐느끼는 기척을 느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낯선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새벽마다 새로 생긴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한밤의 택시와 하얀 그림자, 어린아이와 슬픈 노래의 전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또렷하게 구전되었고, 구로의 어둠이 더 짙어지는 날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고 문득 스치는 한기 속에 혜진과 아기의 사연을 떠올리곤 했다. 영수 운전사의 이야기. 영수는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며 밤거리에서 수많은 승객을 만났지만 혜진의 장례식이 있던 그날 밤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차마 모두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곱씹으며 몸을 떨었다. 그날 영수는 평소처럼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조용한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도로 위로 싸늘한 안개가 내려앉은 그 시간, 갑자기 손끝에 차가운 기운이 퍼졌다. 택시의 백미러를 힐끗 바라본 순간 뒷좌석에 어슴푸레한 흰 그림자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심호흡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한은 점점 짙어졌다.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는 간절하고도 허공에서 울리는 듯한 여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영수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있었다. 길 위를 지나가던 바람이 유난히 날카로웠고 영수의 시야엔 잠깐 동안 누군가의 울음과 아이의 얇은 손길, 그리고 희미한 병원 냄새가 함께 맴돌았다. 집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등 뒤에서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한숨과 슬픈 노랫가락이 감돌았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뒷문이 스스로 살짝 열리며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스친 듯한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경직된 채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희미하게 환한 조명 사이로 하얀 환영이 천천히 아파트 안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끄고 한참 동안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밤만 되면 자주 희미한 속삭임과 아이의 웃음, 그리고 식은땀에 뒤척이며 잠에서 깨곤 했다. 가족은 그가 악몽에 시달린다며 걱정했지만 영수에게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두려움이 너무나 또렷했다. 마치 혜진과 아기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인사를 건네고 간 밤, 그 택시는 진짜로 두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는 슬픔과 하늘 실어 나르는 존재였던 셈이었다. 영수는 그날 이후로 평범한 나날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밤마다 운전대를 잡을 때면 백미러로 비치는 뒷좌석이 늘 신경 쓰였다. 아무리 환하게 불을 켜도 이상하게 차 안에는 늘 한기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불면에 시달리고 무심코 듣는 라디오 속 슬픈 멜로디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족들은 영수가 예전보다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잠결에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염려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기이한 밤을 아무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공포가 더 구체화될 것 같아서였다. 한편 구로구와 인근 동네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를 각기 다르게 받아들였다. 어떤 이는 그저 한밤의 환상이라 치부했지만 시장통 골목 어귀 민박집 주인, 아파트 경비원, 학교 앞 분식집 이모까지 영수 택시의 소문을 이웃에게 소공어렸다. 그 뒤로 영수 씨 표정이 달라졌대. 그날 밤 그 동네 지나갈 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라며 누군가는 음료수를 사러 나온 젊은 부부에게, 또 누군가는 어린아이 손을 잡은 할머니에게 그 밤에 으스스한 기운을 이야기했다. 몇몇 택시 기사 동료들은 뒷좌석에서 찬바람이 불거나 라디오가 자주잡음으로 변한다며 우스갯소리 섞인 경계를 건넸다. 어떤 이들은
택시를 타면 꼭 인사를 하라는 미신까지 내세우기 시작했다. 영수의 이야기는 점점 소문을 타고 멀리 번졌고 세월이 지나도 손님 없는 심야 골목에는 아직도 옛 운전사의 한숨과 이름 모를 여인의 속삭임이 은은히 퍼져나갔다. 충격적인 진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한밤중 슬픔에 잠긴 장례식장을 찍고 나왔다. 택시 운전사가 본 흰옷의 여인과 어린아이는 바로 유가족이 남몰래 간직했던 고통스러운 결핍과 연결되어 있었다. 장례식장에 모인 조문객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녀의 영정사진과 택시기사의 설명을 번갈아 바라볼 때 싸늘한 공기 사이로 섬뜩한 속삭임이 퍼졌다. 저 여자가 우리 혜진이었다고 하고 한 노친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 순간 집안 어른들도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며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점을 받아들였다. 곧이어 촛불이 깜빡이고 어린 조카가 벽 모서리를 가리키며 이모가 날 보고 있어 라고 중얼거리는 등 이 방과 저 방을 넘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가족과 이웃들은 어렵게 모여 혜진이와 아이의 한에 대해 밤낮 없이 이야기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장례식 날 밤 밖에서 스치는 그 하얀 옷자락을 잊지 못했다. 한 아이의 엄마는 꿈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잠깐만요, 꼭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점점 소문은 넓은 동네로 번져나갔고 구로구 시장통 골목부터 학교 앞 분식집, 심지어는 인근 병원까지 기묘한 현상의 목격담이 넘쳐났다. 밤에 택시를 타면 절대 혼잣말을 하지 말라. 새벽녘에 흰 그림자를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식의 불안한 금기가 생겨났다. 하지만 가장 마음 깊이 흔들린 건 가족들뿐만이 아니었다. 택시기사, 이웃 노인, 어린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혜진의 사연을 곱씹으며 이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결국 이 비극적 진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서울 밤거리에 고스란히 남아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각 개인의 시선에서 다가온 진실의 충격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흔들렸다. 혜진의 가족들에게는 영혼까지 내리누르는 허탈감과 죄책감, 풀리지 않는 한이 남았고 특히 어린 조카는 이모가 꿈에 나타나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오밤중에 마주친 하얀 그림자와 엷게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를 이웃들과 나눴고 시장 상인들은 종종 길모퉁이마다 국화꽃을 놓으며 무언의 기도를 올렸다. 학생들은 학교 앞 분식집에서 택시 그림자에 인사해야 한다는 농담을 곧잘 주고받았으나 속으로는 모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었다. 이 기이한 사건은 구로구 골목 곳곳에 오래 남았다. 시간이 흘러도 밤이면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 너머로 어린아이의 웃음과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리는 듯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몇몇 주민들은 밤늦게 혼자 걷기를 꺼려하고 새로운 이웃이 이사오면 이 동네에는 꼭 창문에 부적을 붙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영수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지며 어떤 반짝이는 눈길 속엔 혹시 오늘 밤에도 하얀 영혼이 길을 걷고 있을까 하는 의심과 경계가 번져갔다. 세월이 지나도 구로의 밤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얀 옷자락과 자장가, 그리고 잊히지 않는 안개 낀 택시의 기억은 한때 온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자 밤마다 퍼져나가는 한숨이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갑고 또렷하게 남아 그 거리를 지나는 이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슴 한켠 깊은 곳을 돌아보고는 했다. 서울병원에서의 이상한 밤, 서울의 깊은 밤. 병원 복도는 평소와는 다른 정적과 중압감에 휩싸이곤 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기계의 신호음과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 그리고 환자방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숨소리가 뒤섞여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특히 산부인과 건물의 한쪽 구석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야간 근무를 하는 이들은 이따금씩 길게 따은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 곱게 입은 환자복 차림의 산모가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을 언뜻 보았다고 했다. 그 여인은 항상 신생아실 앞에서 멈춰서서 창 너머 아기에게 슬픈 눈길을 던진다고 했다. 처음에 간호사들은 피곤해서 오는 환각증으로 치부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동시에 비슷한 체험을 하면서 병원 내부에는 오묘한 공포와 애도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CCTV에는 그 형체가 뚜렷이 잡히지 않았지만 그 순간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유 없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산모들이 알 수 없는 한기와 싸늘한 손길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경비원 중 일부는 심야 순찰 도중 복도에서 희미한 노랫가락과 자장가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했으며 몇몇 간호사는 주말 밤이면 신생아실 앞 꽃병에서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걸 느꼈다고 한다. 어느 날은 병원 7층의 불이 고장난 듯 깜빡였고 그 밑을 지나던 야간 의사가 한밤중 복도 끝에 섰다가 흰옷을 입은 여인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 소문이 퍼질수록 바깥 사람들까지 병원 주위로 찾아와 초를 켜고 기도를 올리거나 아기를 안고 무사함을 빌기도 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서울 병원의 밤은 언제나 누군가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꽉 차 있었다. 서울대 병원 산부인과에서 7년째 근무 중인 간호사 민정은 밤마다 반복되는 이 기이한 현상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는 마음을 느꼈다. 처음엔 동료들이 겁을 주거나 소문만 키우는 것 같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어느 비 내리던 여름밤 신생아실 앞에서 스쳤던 눈길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유난히 우는 아이가 많았던 그날 민정은 창 너머 복도에 서 있는 환자복 차림 여인과 마주쳤고 그 순간 묘하게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슬픔이 몰려왔다. 이후로는 평상시보다 신생아들에게 더 자주 다가가 말을 걸고 엄마처럼 품에 안아 재우기도 했다. 점차 민정은 생명과 죽음, 현실과 미스터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과 직업적 책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근무일지 대신 작은 노트에 그 밤의 기운과 스쳐간 영혼에게 전하는 짧은 편지를 남기곤 했다. 한편 이 병원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다른 전설이 있었다. 20년 전 태어나자마자 이유 없이 숨을 거둔 쌍둥이의 영혼이 병원 복도를 떠돈다는 이야기다. 매년 봄 신기할 만큼 쌍둥이 산모가 늘어나고 희귀한 산과 응급 케이스가 연속될 때마다 누군가는 복도 끝에서 두 아이를 번갈아 안은 채 조용히 울고 있는 하얀 그림자를 봤다고 수군거렸다. 소박한 미신이 푸근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남겼고 이따금 쌍둥이의 잉크 자국 같은 손도장이 신생아실 벽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그래서 민정과 동료들은 유난히 불안정한 날이면 신생아실 앞에 작은 꽃다는 예쁜 카드와 2개의 작은 인형을 두며 떠도는 모든 영혼에게 잠시 평안을 기원했다. 구급차 운전사의 운명 중위는 혜진을 태운 마지막 운행 이후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늘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던 익숙한 길조차 이젠 섬뜩한 기억의 무대가 되었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그날 초조하게 울려 퍼진 무정이와 빗속을 가르던 사이렌, 그리고 급박한 응급실 앞에서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중이의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재생됐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운명이 정해졌던 순간을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막막함에 깊이 사로잡혔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중이는 밤이 되면 늘 한기가 도는 방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혜진이 하얀 옷을 입고 침대 발치에 서 있는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다. 그녀는 눈물 맺힌 눈으로 중이를 바라보며 너무 조용하게 저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속삭였다. 그러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고 양손은 식은땀에 젖었으며 심장은 두근거리다
종종 통증을 일으켰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스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가를 향해 몸을 굽혔다. 이상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이는 자신의 손끝에 차가운 기운이 자주 맴도는 것을 느꼈고 주방 한편에서 희미한 전내음이 풍기거나 비오는 밤 낯선 아이 울음이 들리면 등골이 오싹해졌다. 운전대에 손을 얹고 있으면 짧은 순간 식은살이 올라왔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머로 어렴풋이 누군가가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했다. 중이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망상인지 현실인지 경계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뚜렷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이런 변화를 금방 감지했다. 동네 이웃과 오래 알던 구급대 동료들은 항상 쾌활하던 중이의 얼굴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어두운 그림자와 무거운 눈동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중이는 같은 반상회에 참석한 동네 할머니에게서 조심스런 위로를 들었다. 밤마다 한숨소리가 그리 깊게 들리더라. 시장 상인들은 밤늦게 혼자 걷다가 길모퉁이에서 중이와 마주치면 당신 옆엔 꼭 누가 함께 걷는 것 같더라 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다. 특히 중이에게 깊은 충격을 준 사건은 어느 새벽구로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옷깃 사이로 한기가 들이치더니 멀리서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병원 쪽으로 사라지는 등 뒤의 풍경이 선명하게 비쳤다. 그는 두려움과 한숨,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뒤엉키는 마음에 잠시 길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마지막 인연의 한 조각이었을까라는 자책이 붉은 신호등과 새벽 안개 속에 번졌다. 이후로도 중이는 인생에서 무심코 지나친 작은 따스함에 더 민감해졌다. 상처 입은 사람, 다친 동물, 길가의 노인에게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마치 자신이 매번 새로운 생명과 인연 앞에서 무언의 속죄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듯이. 이따금 중이는 병원과 시장, 그리고 구로구 골목을 오가며 누군가 조용히 손을 흔드는 환영과 마주치곤 한다. 때론 그게 무서웠지만 동시에 한 영혼이 남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숙명을 느꼈다. 구급차 시동이 걸릴 때마다 그는 누군가의 마지막 소망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속죄와 기억의 연속임을 고요히 받아들였다. 중이는 구급차 운전사로 일하기 전 늘 어머니의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그때마다 구급대원은 천사 같은 존재로 느껴졌고 자신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중이는 현실의 무게와 죽음의 그림자를 매일 맞닥뜨리며 점차 순수했던 자신의 동경마저 훼손되는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어릴 적 어머니 손을 꼭 잡던 순간에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다. 그는 힘든 순간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버틸 수 있었다. 미래를 생각하면 중이는 이직이나 새로운 일을 선택해야 할지 밤마다 고민에 잠긴다. 사고 이후로 그는 새벽마다 깨어나 창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남긴 작은 손길,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자부심이 조용히 가슴을 채운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인연과 마주하고 그때는 환하게 웃으며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도 품고 있다. 그 길고 긴 밤, 중이는 작은 호흡과 진동, 살아있는 자의 울음과 고독한 영혼의 한숨 속에 여전히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장나르 아파트 단지 속에 얽힌 원혼 중이는 구급차 운전사로 일하기 전 늘 어머니의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그때마다 구급대원은 천사 같은 존재로 느껴졌고 자신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중이는 현실의 무게와 죽음의 그림자를 매일 맞닥뜨리며 점차 순수했던 자신의 동경마저 훼손되는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어릴 적 어머니 손을 꼭 잡던 순간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다. 그는 힘든 순간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버틸 수 있었다. 미래를 생각하면 중이는 이직이나 새로운 일을 선택해야 할지 밤마다 고민에 잠긴다. 사고 이후로 그는 새벽마다 깨어나 창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남긴 작은 손길,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자부심이 조용히 가슴을 채운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인연과 마주하고 그때는 환하게 웃으며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도 품고 있다. 그 길고 긴 밤, 중이는 작은 호흡과 진동, 살아있는 자의 울음과 고독한 영혼의 한숨 속에 여전히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장나르 아파트 단지의 밤은 늘 어딘가 모르게 고요하면서 서늘한 공기가 감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각층 복도와 계단은 주민들에게 익숙하지만 문득 스치는 바람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스며 있다. 특히 음력 보름날 밤이 가까워질 때면 동네 어르신들은 얼핏 잠결에 희미한 한복 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천천히 복도를 거니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속삭인다.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모습이 그 그림자와 겹치곤 했다.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밤이 깊어갈 때마다 한 손의 하얀 접시 위에 떡을 얹어 이웃마다 방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이상한 일은 사람들의 꿈에서도 반복된다. 한밤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난 어느 노부부는 문 앞에 익숙하지 않은 온기가 감돌고 작은 접시에 올려진 조각떡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불길한 일이나 질병에서 벗어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반대로 떡을 외면했던 세입자 중 몇몇은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집안의 낮은 계단에서 아기 울음소리나 발소리에 시달리기도 했다.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고 오늘 밤엔 문을 꼭 닫고 자자 혹은 떡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누었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은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공동현관 CCTV에는 간혹 새벽녘 하얀 그림자 2개가 천천히 프레임을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처음엔 아이들의 장난이라며 무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멍하니 베란다 밖을 내다보는 이들의 눈빛에 점점 두려움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평소 장난이 심하던 동네 아이들조차 보름 전후로는 저녁이 되면 빠르게 귀가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집마다 시루떡이나 송편을 예쁘게 담아 놓는 것이 하나의 작은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다정한 인사를 건네거나 베란다에서 조용히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염을 올리는 가족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민들은 차츰 원혼의 존재를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잊힌 이들의 사연, 슬프게 이별을 맞은 어머니와 아기의 영혼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픈 연민이 유령의 전설 뒤에 차츰 깃들기 시작했다. 최근 입주한 젊은 부부가 밤중에 떡을 받아 고마움을 담아 메모를 남긴 뒤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 뒤로 마을은 예전보다 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장나르 아파트 단지의 하얀 원혼 전설은 이제 공포보다는 남겨진 자들의 아픔과 따스한 위로가 얽힌 특별한 마을의 기억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 집착, 끝나지 않는 그리움과 집착은 구로구 밤거리에 음울하게 스며들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동네 사람들은 매해 음력 보름에 가까워지면
창문을 꼭 닫고 아이 손을 꼭 잡아주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중년의 아주머니들은 부엌에 떡을 올리고 할아버지들은 마당에서 국화향을 피워 놓으며 한동안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았다. 진짜로 떡을 꿈속에서 건네받은 이웃들은 이상할 정도로 가족이 평안했다고 털어놓았고, 거절한 적 있는 이들은 밤마다 아기 울음, 발냄새, 하얀 그림자에 시달리기도 했다. 속삭임은 점점 더 현실과 환상, 일상과 비일상 사이의 경계를 흐트러뜨렸다. 어느 날 새벽, 분식집 주인 아줌마는 문득 빈 그릇 위에 누군가가 국화 한 송이와 달콤한 떡 조각을 놓고 간 것을 발견했다. 불빛 아래 희미하게 남은 어린 발자국 자국이 복도 바닥에 찍혀 있었고, 아이들은 그날 밤에 태연하게 베란다 창을 바라보며 오늘은 누가 올까요? 라며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한동안 아파트 현관의 도어락이 갑자기 눌려지거나 출입카드가 먹통이 되는 경험도 했다. 누군가 들어와서 떡을 놓고 나가는 거야 라는 소문, 혹은 밤마다 아기 발걸음과 엄마의 한숨이 적셔진다 라는 이야기가 SNS에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일부 주민들은 무서움을 넘어 미안함과 연민을 느꼈다. 자신의 집에 들러준 영혼을 무심코 외면한 죄책감, 아직 떠나지 못한 이의 기도를 알지 못해 답하지 못한 미안함이 서로를 조용히 묶는 비밀스런 정서로 자리 잡았다. 구로구의 밤, 장나르 아파트 한복판에는 언제나 이별하지 못한 홀령의 속삭임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품은 불안과 기대, 그리고 언젠가 모두가 평안해지길 바라는 희망이 미묘하게 얽혀 흐르고 있었다. 장나르 아파트에 최근 이사온 젊은 여성, 수지는 이사온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다. 반듯한 직장과 평범한 일상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아파트의 밤은 조금 달랐다. 이삿짐을 풀던 첫날 저녁, 벽장 앞에서 이상하게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쌌고, 거실을 스칠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새 집에 대한 긴장이라 여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 부엌에 혼자 있는데도 문득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 잠결에 들린 아기 울음소리까지 수지는 점점 이곳 생활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진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음력 보름밤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수지는 거실로 나왔고 희미한 달빛에 비친 거울 속 자신 뒤로 하얀 그림자가 서 있는 듯했다.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그림자는 홀연히 사라졌지만 등골까지 시린 두려움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놓인 조그마한 접시에 담긴 떡 한 조각을 본 수지는 이웃들이 말하던 떡의 전설을 처음 떠올렸다. 이후로 수진의 밤은 더욱 고요하고 무거워졌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다 늘 새벽마다 반복되는 미묘한 기척과 아이 울음, 그리고 젊은 여성의 한숨을 듣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점차 그녀는 집 밖을 돌아다닐 때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하얀 한복 끝자락이 스치고 사라지는 모습을 마주하는 일이 많아졌다. 한밤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고 문틈 사이로 희끗한 손 그림자가 스며드는 환상에 시달리며 그녀의 불면증은 점점 심각해졌다. 어느 날 수지는 용기를 내 이웃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낮은 한숨을 쉬며 작은 접시에 떡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으면 그 집에 영원히 오래 머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괜히 무서워했던 감정 너머로 맺힌 영혼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피어남을 느꼈다. 이후 수지는 현관에 작은 국화꽃을 놓고 하얀 떡 조각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하룻밤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 한구석에 맺혀 있던 찬 기운이 점차 사라지고 아이 울음 대신 부드러운 자장가 멜로디가 흐르는 듯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때로 혼자일 때면 잊힌 영혼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잠시라도 위로받게 해달라는 작은 기도를 올리곤 한다. 수진의 이야기는 곧 아파트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조용히 꽃을 놓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옛 전설과 이웃의 상처를 어루만지게 되었다. 그녀 역시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현실과 전설이 함께 겹쳐진 묘한 연대감임을 깨닫게 된다. 조선의 부적과 수호령 조선시대의 부적과 수호 신물에 관한 전설은 서울의 오래된 골목과 아파트 구석, 그리고 구로구의 장나르 단지까지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집안에 내린 재앙이나 불길한 그림자를 막기 위하여 한지를 곱게 접어쓴 붉은 글씨의 부적을 대문과 창틀, 방마다 붙였다. 특히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와 하얀 그림자가 맴도는 날이면 할머니들은 신경질적으로 신주단지를 어루만지거나 지푸라기 인형에 붉은 실을 감으며 무언의 주술을 속삭이기도 했다. 이 부적이 있으면 혼이 들지 않는다. 수호 동물이 붙어 있으면 어둠이 피해간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수호 동물로는 해태와 백호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는 삼조고 모형이 있었다. 어떤 집은 집안 한가운데에 황토로 빚은 작은 해태상을 두었고 누군가는 머리맡에 검은 용무늬가 새겨진 목패를 꼭 달아 두었다. 덜어는 오래된 도자기 뚜껑 밑에 가족 이름이 써진 종이 쪽지를 숨겨둔 채 이것만 있으면 밤이 무사하다고 속삭였다. 장나르 단지에는 유난히 부적과 수호 신물이 자주 발견되는 집이 많았다. 이웃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새로 이사오는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긴 동전 3개, 조그만 항모형, 그리고 벽에 붙여두라며 주황색 부적 1장을 내밀었다. 속설에 따르면 이 물건들은 모두 고통받는 영혼이 평온을 찾고 산 자와 원한을 나누지 않게 돕는다는 신앙이 섞여 있었다. 음력보름이 가까워질 때면 아파트 관리인은 단지 현관을 돌며 각 집의 문 앞에 자리한 부적이나 국화꽃, 작은 동물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손때가 묻은 한지, 부적에 적힌 붉은 글씨는 대부분 부귀영화, 장생무궁, 연년무사 같은 소망의 메시지였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부적을 태우며 이 동네의 귀신아 원망하지 말고 떠나가라고 외치는 작은 의식이 열리기도 했다. 청소년들과 젊은 부부들도 처음엔 미신이라며 어깨를 으쓱였으나 점점 동네에 퍼지는 소문과 으스스한 체험담이 누적되면서 저마다 서랍 깊은 곳에 부적 1장쯤은 숨겨두게 됐다. 언젠가 장나르 단지에서는 한밤중 대피 계단 구석에서 조그만 백호 목각상이 발견된 적이 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그 주위를 돌았고 노인들은 이제 곧 나쁜 기운이 물러간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새벽녘 집집마다 울리는 바람과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미세한 소리가 들릴 때면 수호 신물과 부적이 주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이자 마지막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결국 부적과 조선의 수호 신물은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가치,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대와 세대를 잇는 신앙의 증거로 남아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부적과 수호 신물의 영향력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다. 장나르 아파트 단지에서도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새해나 이사 혹은 가족들이 잦은 병에 시달릴 때마다 조심스레 문 앞이나 창문에 부적을 붙이고 신물로 여기는 작은 동물 인형이나 오방색 매듭을 손잡이에 걸어둔다. IT 기술과 스마트 기기가 넘치는 시대임에도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행이나 불운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며 전통적인 부적에 기대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예를 들어 입주민 단톡방에서는 가끔 새해에는 우리 동에 무사태평 부적을 하나씩 붙여봅시다 라는 장난스러운 제안이 오가기도 하고 어린 자녀가 아플 때면 병원 치료와 함께 부적을 베개 밑에 살짝 넣어두는 청년 부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옛 부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족의 안전, 마을의 평안을 바라며 이어지는 생활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특히 장나르 단지에는 구미호 석상이라는 신비로운 전설도 존재한다. 10여 년 전 한 이웃이 옥상 화단 한켠에 하얀 여우 모양의 돌 조각을 세워두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악몽이 줄고 오랜만에 이사온 세대에게도 병이 들지 않는다는 소문이 번졌다. 밤마다 구미호 석상 주위를 돌며 무언가를 속삭이던 아이들, 그리고 이사 첫날 가족들이 정성껏 국화꽃을 바치며 무사안녕을 비는 장면은 단지의 자그마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흰 여우가 이틀 동안만 집을 지켜준다는 신화가 전해졌고, 청년들은 스마트폰으로 돌조각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며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우리 집 해피바이러스라며 술렁였다. 이렇듯 부적과 신물은 오랜 전설과 새로운 일상이 교차하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평온의 힘으로 체감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전통적인 믿음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공동체의 연대, 나아가 뿌리 깊은 인류의 불안과 소망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신비롭고도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결말. 이상한 신호 사이에 평화로운 오후, 서울의 골목마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오후, 장나르 아파트 단지는 오랜만에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잔잔한 분위기 속에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징조들이 슬쩍슬쩍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소공어리며 웃고, 노인들은 벤치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 어귀에는 바람도 없는데 희미하게 누군가의 치맛자락이 스치고 분식집 창 너머에서는 이름 모를 노랫가락이 저 멀리 퍼져나갔다. 시장통 한 구석, 찻집 앞 창문에 비친 하얀 자국, 마치 수십 년 전부터 그곳을 머문 듯한 영혼의 흔적 같았다. 일부 주민들은 오후가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서늘해짐을 감지했고, 특히 오래된 가구 틈새에서는 국화 향기와 함께 잊힌 기억이 소리 없이 깨어났다. 이따금씩 한 아이가 무심코 말했다. 엄마, 아까 창밖에서 누가 손을 흔들었어. 하얀 옷 입은 언니였어. 어른들은 잠시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가 눈길을 돌려 창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평범한 오후와 신비로운 징후 사이에서 단지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하루를 이어갔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주차장 마당 구석에는 고요한 그늘이 드리우고 현관문 앞 작은 접시에 놓인 떡 위로 바람이 흩뿌린 국화꽃잎이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평행 세계의 숨결이 이 순간 문틈을 타고 드나든다고, 또 누군가는 잊지 못한 영혼이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고 수군거렸다. 그날 노인과 아기 그리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은 차를 나누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자리에 모여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느꼈다. 기묘하게도 그날 이후 아파트에는 이유 모를 평온이 찾아들었다. 아랫집 할머니의 오랜 지병도 조금씩 나아졌고 어린 손자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오래도록 머물던 두려움은 누군가의 다정한 인사와 하얀 꽃 한 송이, 그리고 작은 손 인사 속에 서서히 옅어져 가고 있었다. 이렇듯 평온한 오후는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는 기이한 징조와 함께 살아있는 이들과 떠난 존재들이 서로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서울이라는 도시 속 또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었다. 한낮의 고요함 뒤로 서서히 다가오는 황혼 속 장나르 아파트 단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짙은 안개가 건물 사이를 휘돌았고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은 갑자기 이유 없는 두려움에 집으로 달려갔다. 창문 밖을 바라보던 노인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엔 무언가가 돌아올 것 같아. 아파트 복도에서 시작된 미묘한 현상들은
해가 질수록 뚜렷해졌다. 현관문 앞 작은 접시의 떡 위에 이슬이 맺히고 좌물소의 옆 국화꽃이 바람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녁이 깊어가자 몇몇 세입자들은 집안 불을 모두 꺼야만 할 것 같은 불안함과 기묘한 기대에 휩싸였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오늘따라 꼭 문단속을 지키라고 다그쳤지만 한편으로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자꾸만 바라보았다. 심야가 가까워 올 무렵 가장 외진 동편 복도에서 희미하게 젖 비린내와 국화 향기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이윽고 한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리면서 거실 벽장 거울에 순간적으로 하얀 한복 끝자락이 스쳐갔다. 가족들은 착각이겠지 하면서도 모두 숨을 삼키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몇몇 집에서는 텔레비전이 잠깐 잡음으로 변했다가 꺼지기도 했고 베란다 창문에는 알 수 없는 손자국 자국이 이슬에 맺혔다. 이상하게도 정적이 가장 극에 달할 때마다 어디선가 맴도는 자장가 멜로디가 흐르며 아파트 복도 끝 암흑 속에서 어린아이의 실루엣과 젊은 여인의 그림자가 잠깐씩 겹쳐졌다 사라졌다. 그 환영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보다 안도하는 마음이 느껴짐을 경험했다. 마치 오래된 한이 풀려가는 순간처럼. 새벽이 점점 밝아오자 남겨진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밤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혼란에 빠졌지만 어딘가 숨죽이고 있던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의미와 인생 교훈 서울, 빛나는 고층 건물과 분주한 시장이 뒤섞인 현대 도시의 풍경 속에서도 어둠이 내려앉는 저녁이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숨결과 남겨진 이들의 그리움이 은밀히 공존한다. 혜진의 비극적인 이별과 구로구를 뒤흔든 원혼의 이야기, 그리고 장나르 아파트 단지에 퍼진 전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밤의 음울한 기운과 기이한 현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 누군가의 슬픔과 한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누구도 완벽히 평온할 수 없는 삶 속에서 가장 평범하다고 여긴 순간마저도 소중하고 기적임을 알게 된다. 이웃의 외로움을 지나치지 않고 지나간 존재들의 아픔에 잠시라도 귀 기울이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이 도시는 비로소 따뜻함을 품는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마다 살아있는 우리 역시 한때 머물던 영혼들을 이해하고 마주보아야 한다는 자각이 솟아오른다. 서울 밤거리를 헤매던 원혼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으스스한 괴담이 아니라 깊은 애환과 속죄, 그리고 진정한 공감의 가치를 새긴다. 떠나간 영혼이 신호처럼 남긴 국화 한 송이나 문 앞 접시에 놓인 작은 떡, 어스름 속 속삭임 하나하나가 모두 남아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라. 그리고 마음이 외로운 이에게 다정한 인사 하나를 건네는 용기를 잃지 말라는 시그널 말이다. 오래 묵은 두려움이 지나가고 아득했던 영혼의 한숨이 잦아들 때 결국 남는 것은 기억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온기가 아닐까. 도시의 불빛 사이를 걷는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작지만 소중한 존재임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밤이 남긴 이야기는 아직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고요한 질문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따뜻한 교훈을 남긴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거리를 떠도는 영혼과 살아있는 이들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그 사이에서 여러 등장인물의 기억이 절묘하게 엮여간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 어머니의 눈물, 노인의 고요한 한숨, 그리고 이웃들의 속삭임까지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그때 그 순간 서로를 관통하는 공통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른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앞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 영수는 과거 어릴 적 잃어버린 여동생의 미소를 문득 떠올리며 비극의 중심에 선
혜진의 가족과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가 바라본 하얀 그림자는 단순한 이상 현상을 넘어서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자신의 슬픔마저 촉발시켰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민정 역시 밤을 지사으며 여러 영혼의 속삭임을 듣고 삶의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의 불안함과 연대를 느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한 번쯤 이웃의 손을 꼭 잡아주는 일상의 의미를 곱씹는다. 장나르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수지는 처음엔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웠지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집안에 퍼진 추억과 이웃의 상처에 공감하게 된다. 어느 날 수진이 이웃 할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 분식집 주인과의 수줍은 미소, 아이들의 해맑은 인사와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 이어져 잊혀진 영혼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시간 너머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함을 깨닫게 한다. 이처럼 각 인물의 기억과 감정은 도시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얇은 실처럼 얽혀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는 용기를 되새긴다. 도시는 수많은 개인의 기억 위에 세워진다. 그 속에서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친절, 잊히지 않는 한 조각 아픔, 혹은 밤마다 들려오는 자장가와 한숨이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을 영원히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결국 서울의 밤이 남긴 교훈은 잊지 못할 슬픔 안에도 치유와 희망, 그리고 기억을 매개로 한 진한 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